네, 2시 46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참 드라마틱했다고 말씀드렸죠. 시장이 이렇게 무너지나 싶었는데 많이 밑꼬리를 달고 올라온 종목들이 눈에 띕니다. 무엇 때문인지, 앞으로 무엇을 봐야 되는지 두 분의 레몬리서치 직원들과 알아보겠습니다. 대표님, 이사님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그러니까 네, 제가 대표님을 직원이라고 불렀는데요.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네. 직원입니다. 네. 이 두 분과 함께 오늘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핵심 포인트가 무엇인지 지금부터 세 가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부터 바로 만나보시죠. SVB 파산 여파에 증시 하락장 유도됩니까? 오전장만 해도 이것에 대한 공포가 굉장히 심했어요. 시그니처 은행까지 계속 거론되고 있는데 미국의 은행 줄도산으로 이어지지 않게 미 정부가 또 발빠르게 대응책을 내놓으면서 지금 미 선물은 다행히 더 빠지지 않고 오르고 있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줄도산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좀 희박하다 보세요? 네, 이게 일단 저희가 가장 큰 트라우마가 그거죠. 2008년도 네. 금융위기에 재판이 될 것인가. 그런 쪽에서 가장 첫 번째로 체크해야 될 게 당연히 금리를 그렇게 세게 올렸으니까 이런 후폭풍이 나오는 건 사실이죠. 당연히 감수를 할 수밖에 없는 문제라고는 생각했지만 네. 여기서 중요한 게 과거에 저희가 경험이 있다 보니까 미국 정부도 가만히 안 있겠다라는 입장 쪽에서 뭔가 대책이 들어가기 시작하죠. 근데 이게 2008년 금융위기 때 나왔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봤을 때 일단 이미 적응이 돼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매뉴얼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은행들이 이렇게 파산했었을 때 이렇게 딱딱 들어가서 액션을 취하겠다라고 하는 매뉴얼 자체대로 진행이 되는 현상이라고 보게 되면 일단 어느 정도 변화를 이제 좀 리스크를 안겠다는 입장 쪽으로 가는 거죠. 첫 번째가 재할인율 인하가 들어갑니다. 네. 이거는 저희가 지금 금리 인상 기조입니다. 그런데 인상 기조가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약 한 1년 한 몇 개월 만에 처음으로 완화된 금리 정책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의미가 있는 거겠죠. 네, 그런 쪽과 함께 문제의 가능성이 있던 은행들까지도 정부에서 예금을 전액 보호하겠다는 쪽으로 가게 되면 일단 리스크를 더 이상 확대되지 않게 차단하겠다는 의도가 상당히 높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변화로 시장의 충격을 막겠다는 것 자체적으로는 괜찮은데 이제 그 다음이 문제겠죠. 그러면 이걸로 끝날 것이냐라고 네. 봤었을 때 또 불거질 수 있을 모를 불안감들은 아직까지 상존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로 일단은 연준이나 정부에 의해서 봉합되는 수준이 간다고 하더라도 또 뭐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불안감은 남아있게 되겠죠. 그게 앞으로의 핵심이면 변동성은 왔다 갔다 하겠죠. 네, 그래서 아마 결국에는 연준이 이 사태를 보고 더 이상 금리를 강하게 못 올릴 것이다라고 확인되는 변화까지 보게 되면 3월 22일 FOMC까지입니다. 그런 쪽에서도 여전히 불안의 빌미는 남아있다라는 관점이지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FOMC 회의 금리 25? 전 25. 동결? 동결은 아닐 거고. 동결은 25요? 네. 네. 동결입니다. 네. 네. 아유, 의견 다를 거면 왜 물어보셨어요? 아닙니다. 예, 혹시나 앵커님의 생각이 항상 저희의 바로미터입니다. 5는 아닐 것 같다는 확신과 함께 네. 그래도 아예 동결까지는 좀 섣부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전 0.25를 이야기했지만 네. 대표님은 동결일 것 같다. 동결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고 생각합니다. 높아졌다. 네. 그러면 오늘 이런 그 금리 인상이 멈출 수도 있다라는 그것 때문에 오후장에 시장에 다시 탄력도가 붙은 거예요. 오늘 이 드라마틱한 장중 흐름에 대해서 이사님은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역시 이제 정부가 나서니까 좀 이와 같은 시장이 좀 빠르게 좀 안정을 찾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코스닥에서는 우리가 아는 좀 이렇게 수급이 좀 집중됐었던 또 이제 두 개 종목이 또 이제 에코프로 BM이 좀 강하면서 그쪽으로 또 외국인 수급까지 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그 두 개 종목만으로 또 이제 지수에 미치는 영향이 커졌죠. 시가총액 비중도 커졌기 때문에 그것도 그렇고 그리고 또 오늘 밤에 또 바이든 대통령이 이 사태 관련돼서 또 연설을 한다고 하네요. 네. 그래서 이런 표현도 있는 것 같은데 이번
난장판의 책임자에게 책임자를 묻고 또 책임을 묻고 또 감독 규제 이제 강화하겠다고 이제 뭐 얘기도 있을 거고 앞으로 또 이제 관련돼서 또 이제 뭐 시그니처 은행 같은 경우 또 터졌지만 앞으로 뭐 그런 일이 또 터지더라도 굉장히 또 빠르게 조치를 취했음을 보면은 시장은 좀 변동성은 크더라도 뭐 투자자들 시장에 있는 투자자들로 하여금 뭐 신뢰나 뭐 믿음은 좀 뭐 적지 않게 빠르게 좀 얻지 않았나. 네, 그런 생각 가져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대응책이 빨랐던 게 좀 그나마 다행이다라는 생각도 들고 오늘 시장이 이렇게 상승 전환을 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일단 코스피 시장에서는 장 초반부터 외국인이 그래도 샀고 코스닥에서는 기관이 사더라고요. 그들이 주로 샀던 종목들 어떤 게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하락장을 이용한 그들의 패턴. 네, 코스피에서 기관 살펴보니까 이게 뭐 추정치긴 한데 네. 뭐 종목씩 한 종목씩 좀 이렇게 클릭하면서 좀 확인을 해보니까 아, 코스피에서 기관이 코스닥에서 네네, 그래서 외국인. 예, 예. 그래서 이제 기관은 이제 반도체 빅2 이제 시가총액 상위에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반도체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또 금융 쪽을 오히려 또 매수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제 뭐 KB금융 또 이제 신한지주 또 하나금융지주 등을 또 이제 코스피에서 기관이 매수하는 것을 좀 확인할 수가 있었고 또 코스닥에서는 외국인의 뭐 매수 규모가 아주 크진 않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에코프로 BM 그리고 또 이제 시가총액 상위에 또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이 4개 종목만 장중 외국인 매수 추정치 현황을 봤을 때는 이 4개 종목만 한 500억 원 가까이 매수가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참 매수 이제 메이저들의 매수가 뭐 몇몇 종목에 좀 집중되고 있는 것을 좀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레몬에서는요, 혹시 이번에 그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의 상승에 좀 발빠르게 대응하셨습니까? 어떠셨어요? 저희 공식적인 의견은 네. 네. 팔지 말자. 네, 에코프로 BM보다 에코프로를 네. 예, 여전히 가져가자는 입장 유지를 하고 있고요. 네. 그러면 사자까지는 아니었고 팔지 말자 정도의. 가장 2차전지 탑픽을 얘기한다. 네. 그러면은 전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회사 입장으로도 그렇고 에코프로가 탑픽이다 보니까 계속 밀고 가는 입장이고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시장에서는 약간 이제 그런 건 감안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미국 시장에서도 오늘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될 지표 중에 하나가 러셀 2000이라고 있죠. 이게 중소형주로 움직이는 지수입니다. 근데 네. 이번 흐름을 통해서 SBV 사태가 어느 정도 정부 입장 쪽에서는 안정이 됐다고 하더라도 투자자들이 이게 중소형주 쪽에서 스타트업 쪽이나 이쪽으로 자금 유동성 압박이 또 경색이 오면. 그렇죠.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이쪽을 좀 회피하는 현상, 그리고 좀 대형주 쪽으로 이동하는 현상들이 나오게 되면 이게 지금 우리 국내 시장에서 지금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게 그래서 내일 만약에 러셀 2000 같은 경우 시장 대비해서 못 따라가는 현상이 나온다. 그럼 코스닥 시장은 약간 또 그동안 좀 선전해 있기 때문에 네. 차익 매물로 좀 약간 더 연장될 수 있겠다라는 부분들은 염두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쪽에서 2차 전지는 뭐 어차피 갈 길을 가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나머지 종목들에 대한 구분들도 조금 약간 같이 겸비하면서 미국 시장의 변화와 또 국내 코스닥 중소형주의 변화 이것도 체크하는 게 더 중요한 현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지수 단으로 봤을 때는 오늘 코스피가 더 많이 오르고 있긴 한데 네. 상승 폭으로만 봤을 때는 종목으로 에코프로가 너무 눈에 띄고 또 AI주들도 지금 다 상승 전환에서 빨간불을 켜고 있다 보니 또 성장주가 가는구나라고 제가 좀 착각을 했거든요. 하지만 러셀을 봐야 된다. 성장주는 네. 이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인플레이션 시대에서 성장주는 희귀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담보된 성장이 예고되어 있는 상황 쪽에서 움직이는 이런 상황들, 2차 전지가 딱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 쪽과 함께 올해도 마찬가지로 분명히 성장하는데 저평가까지 돼 있다. 그럼 저희가 모르고 잊고 있었던 소외 섹터 같은 경우도 충분히 이런 현상이 나올 수 있거든요. 이런 거는 계속 체크하고 어디서 나옵니까? 매경에서. 레몬 또 리서 레몬 그만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아니 또 근데 제가 조금 두 분을 칭찬드리자면 저희가 이제 단톡방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장 흐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오전장에 특히 코스닥이 좀 급락을 할 때 걱정이 많았는데 오히려 이사님은 AI 일정이 많으니 AI주를 좀 이럴 때 봐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직원 채용 잘하셨어요. 그걸 좀 이렇게 시청자분들하고도 좀 공유를 좀 하시고 네. 네. 그래서 공유해 보려고요. 연봉이 네. 이 AI 관련주들이 이렇게 오늘 좀 밑꼬리가 달았다는 거는 아마 이사님처럼 생각하신 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일정을 기다리셨던 분들. 네, 이번 주에 한 뭐 두세 개 정도의 일정이 좀 있었고 또 이제
MS에서 이제 16일 날 또 AI 이벤트도 있는데 또 지난주에 MS CTO인가 뭐 그래서 이제 다음 주 그러니까 이번 주에 또 이제 GPT-4 출시할 수 있다, 뭐 공개할 수 있다, 뭐 그런 기대감도 있었고 국내 일정도 있고요. 또 그리고 정부가 뭐 이번 주는 아닐지라도 최근 한 1, 2주 사이에 정부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죠. 3월 중에 초거대 AI 정책 방향 발표. 를 할 거다. 그래서 굉장히 좀 빠르게 좀 정부가 발표를 하려는 그런 이제 코멘트를 봤어서 그러면 3월 중이라고 하면은 그래 3월 중순 이후일 거니까 좀 이번 주부터는 뭐 일정이 있어서 좀 보는 게 어떤가 이제 좀 그런 생각을 좀 가져봤었는데 또 최근에 또 빠졌었고 또 뭐 기술적 반등 수준이라도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종목군들이 또 많았던 것이 좀 이렇게 볼만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AI 관련주들을 그럼 이상임 이사님은 오늘같이 하락할 때 살짝 이벤트를 노리고 매수하셨습니까? 하시겠습니까? 네, 네, 그쵸? 네네. 네. 또 제가 너무 포트폴리오를 다 이렇게 열어볼 수는 없으니까 말을 더듬었네요. 네. 요 정도로. 그래서 AI 관련주들 이벤트도 눈여겨보자라고 했습니다. 다행히 일단 오늘장 한시를 좀 넣고 가는 것 같네요. 이어서 두 번째 특징주 만나보겠습니다. 연진아, 내 꿈은 스튜디오 드래곤 신고가야. 이 더글로리 파트 2 공개 하자마자 제 주변에도 많은 분들이 불금을 포기하고 정주행을 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저도 마지막까지 다 봤는데 너무나 재밌게 잘 봤거든요. 주가는 재밌지가 않네요. 어찌된 일입니까, 대표님? 네, 일단 드라마가 공개됐는데 네. 그때 날씨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때 분위기. 그렇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 제가 자주 가는 커피숍이 있는데 좀 가서 일하려고 봤더니 썰렁해요. 비도 오고 그러다 보니까 네. 다 그 이거 보신 거죠. 네, 그래서 성과는 나쁘지 않았던 걸로 보여지는데 저희가 이제 알고 있는 저희 내용과 이 드라마틱한 드라마의 구조와는 다르게 주가는 조금 다르다는 얘기는 일단 저희가 보통 얘기는 속편이죠. 속편이 전편의 인기를 뛰어넘을 수 있겠느냐. 이거 이상을 뛰어넘어야 주가도 반영을 하거든요. 근데 그 정도까지는 조금 좀 못 미쳤지 않나라는 생각들이 글로벌 드라마 쪽에 3위 정도 했었죠. 맞아요. 네, 그런 쪽이고 또 아직까지는 이제 속편에 대한 징크스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속편이 전편을 뛰어넘는 인기를 보였던 건 터미네이터 2? 네, 이거밖에 저 잘 모르겠습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상황으로 봤었을 때 지금 시장 위축 속에서 나왔던 셀론 관련된 흐름들이 여기 있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올해도 여러 가지 어떤 OTT 쪽이나 그래서 드라마는 계속 나올 걸로 보여지고 있지만 그거에 비해서 스튜디오 드래곤이 싸냐라고 네. 했었을 때 항상 나오는 얘기죠. 밸류에 대한 얘기는 지금 절대적인 뭐 저평가 영역이 아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슈에 따라서 흔들리는 모습들로만 봐야 되는 게 현실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세론도 작용을 했다. 오늘 밑꼬리가 길게 달렸었어요. 거의 급락장까지 갔다가 지금 한 마이너스 4%의 하락만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 스튜디오 드래곤이 이번 더글로리 파트 2로 인해서 분위기 100% 전환은 실패했지만 앞으로 기대할 건 많잖아요. 네, 그쵸. 많죠. 지금 3월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네. 뭐 중순이긴 한데 한 2개 정도 또 나올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웹툰 원작의 이제 방과 후 전쟁 활동 굉장히 뭐 재밌다고 하더라고요. 뭐 대표님께서도 뭐 잘 알고 계신 것 같은데 그래요? 이게 3월 30일 날 공개를 앞두고 있고 또 이제 더 빅도 프라이즈라고 이제 미국 TV 시리즈 첫 진출작인데 스카이 댄스와 또 애플 TV와 또 이제 공동 제작해서 이제 공개가 되는 거는 이제 애플 TV 쪽에서 공개가 될 텐데 얼마나 또 흥행을 할지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와 같은 이제 일정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기대감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3월 지금보다는 3월 말로 갔을 때에 좀 어떤 흐름이 나오는지가 중요할 텐데 최근에 좀 수급 개선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최근 보면은 최근에 주가 고점이 한 12월 달이었는데 12월 말부터 고점 부근에서부터 기관이 지금 2개월 이상 꾸준히 매도를 하고 있고 네, 그리고 또 외국인조차 2월부터 꾸준히 매도를 하고 있고 또 지난주 금요일까지 공매도 비중이 무려 3월 달에만 17%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메이저의 현물 매도 또 공매도 비중도 높고 그러니까 3월 말로 가면서 주가 흐름이 어떤지 봐야 되겠지만 좀 수급도 개선되는 게 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당장 스튜디오 드래곤의 주가가 확 바뀌기에는 시간이 더 필요해 보이겠네요. 네,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콘텐츠주들이 지금 드라이브가 살짝 멈췄어요. 지난해 연말쯤에 뭐 중국 하나영 해제 이야기 나오고 또 그리고 당시 재벌집 막내 아들 더글로리 연이어 잭팟 터뜨렸을 때 분위기가 좋았는데 지금은 좀 사라졌잖아요. 네. 이제 기다려야 될 건 뭐 있어요, 그러면? 어차피 사라졌다고 하더라도 네. 이번에 더 글로리 나온 다음에 가장 트래픽이 폭증한 데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중국의 불법 영상 유통되는데 뭐 이름은 길어서 까먹었습니다만 돈 내고 보지 좀. 그렇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어떤 공개를 해도 동시 공개로 나가야 되는데 중국의 물이 막혀 있다 보니까 여전히 그 어둠의 경로로 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겠죠. 그래서 결론은 지금 중국 쪽도 열리는 이 콘텐츠에 대한 시장이 열리는 관점들이 같이 이어지는 것도 물론이겠지만 더욱 중요한 거는 국내 업체들이 일단 드라마 편수만 많게 되면 네. 그에 따라서 성과는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즉 전기차랑 똑같네요. 일단 판매 대수만 많으면 제작해서 판매되는 드라마 수만 많게 되면 일단 양적인 성장은 나올 거기 때문에 거기에 변화를 보자라고 하게 되면 올해는 그냥 드라마 콘텐츠사들이 얼만큼 많이 작년 대비해서 만들 수 있느냐라고 하게 되면 그중에 하나는 삼화 네트워크입니다. 네, 이런 회사 같은 경우도 작년부터 나왔던 변화 올해까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조금 더 나은 모습을 보이지 않겠느냐라는 쪽도 한번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작을 많이 하는 그런 회사, 제작사를 눈여겨보자. 그중에 하나 삼화 네트워크스일 거다라고 이야기해 줬습니다. 이 콘텐츠주 안에서 대장이 잘 안 보이죠? 네, 참 그래서 최근에 강한 섹터를 보면은 네. 공통적인 게 대장주가 있다는 거죠. 뚜렷하게. 네, 매우 뚜렷하게. 네. 그래서 근데 콘텐츠 중에서는 뭐 작년 같지도 않고 대장주가 없다는 게 좀 가장 아쉬운 부분인 것 같고요. 뭐 대표님께서는 이제 삼화 말씀하셨는데 저는 일단 뭐 그나마 조금 상대적으로 흐름이나 수급 괜찮은 종목 중에는 뭐 펜앤터도 있고 좀 최근에 변동성이 크긴 했지만 네. 에이스토리도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을 봤을 때는 네. 함께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네요. 알겠습니다. 지금 막 강력하게 이 종목군들을 매수할 타이밍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눈여겨봐야 될 것, 제작 변수가 늘어나는 제작사, 삼화 네트워크스 그리고 펜앤터 이야기도, 에이스토리도 같이 꼽아주셨어요. 마지막 특징주 만나보겠습니다. 관심 뜨거운 LG그룹주 하락장도 버틴다. 이 LG 상속 분쟁이 시작이 되어버렸어요. 세모녀의 상속 분쟁이라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간략하게가 말이 안 되긴 하지만 브리핑해 주시겠어요? 네, 그냥 일단 다 떠나서 네. LG라는 주가가 갑자기 8만 원대에서 8만 8천 원, 10%대 쭉 올라왔습니다. 네. 앵커님은 지금 사고 싶으십니까? 네. 아, 그러세요? 네. 네. 달리는 말에 올라타자. 그렇군요. 이슈 끝났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 가장 핵심적인 게 그거죠. LG를 통해서 이번 상속 관련된 뉴스를 통해서 뭐 자세히 보시게 되면은 예전에 그런 거 있죠. 상속할 때 이제 배우자는 1.5, 나머지 자녀들은 1 이런 식으로 구분되는데 약간 이제 그래도 경영권을 중심으로 봐서 약간 좀 다르게 이번에 상속이 됐었죠. 그게 좀 불합리하다라는 관점 쪽에서 또 지금 같이 이제 새 모녀의 어떤 여러 내용 증명 보내고 하는 여러 가지 변화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이게 결국엔 그거 같습니다. 지금 현재 LG가 갖고 있는 지분을 봤었을 때 특수관계인 포함해서 41%가 딱 공고히 된 상황 쪽에서 이 새 모녀와 함께 우호 지분을 만약에 찾는다고 하더라도 14.7%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럼 그걸 봤었을 때 이게 경영권 위협이 나올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들은 일단 아니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쪽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약간 좀 바람은 불러일으키는 것 같은데 네. 또 하나 이슈 중에 하나가 갖고 있는 비상장 회사 중에서 LGCNS죠. 이 회사가 로봇, AI 이쪽에 대해서 상당한 성과를 보여줄 걸 기대하는 부분들이 약간 반영되면서 비상장 회사의 가치가 반영되는 시점 이게 지금 LG 쪽에서도 그런 거 아니야? 라는 쪽으로 나오는데 사업보고서상에서 나오는 걸 봤을 땐 아직 그런 막강한 영향력을 끼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워낙 LG화학과 LG전자가 33.3%, 33.7% 이렇게 갖고 있어서 양축이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여파는 LG에서 미치는 여러 가지를 봤었을 때는 제한적이다. 관점으로 일단 바라보면서 경영권 얘기는
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살짝 들고 있습니다. 사실 상속 분쟁 뭐 이렇게 분쟁이 나오게 되면 지분 싸움, 지분 경쟁으로 이어지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역할을 하잖아요. 근데 이야기를 들어보니 뭔가 그거와 관련해서는 더 지금보다 격화되기는 어려운 상황일 것이다. 영향력이 제한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럼 오늘 장에 7% 넘게 올랐던 LG의 주가는 일단 하루로 멈출 것이다라고 봐야 되는 걸까요? 좀 이어질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조금은? 네, 왜냐면은 최근에 그때 이제 사담으로도 이제 대표님께도 제가 이제 기관이 요즘에 LG나 뭐 CJ나 LS 등 지주사를 좀 많이 사고 있습니다라는 말씀도 드렸었긴 했는데 최근에 기관들이 좀 지주사 쪽을 좀 사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시장에 그 부분도 있고 또 시장에서는 이제 LG그룹의 AI 기술력을 좀 높이 평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심에 누가 있냐면은 LG CNS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좀 찾아보시면 LG CNS 괜찮은데 그래서 LG CNS가 올해 하반기에 과연 상장을 할지 말지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LG CNS의 최대 주주가 LG죠. 그래서 상반기보다는 좀 하반기에 그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저평가되었던 그런 부분이 이를 계기로 좀 이렇게 시장에서도 쌌네? 그동안 나 관심 없었는데 기관이 사네? 그러면서 좀 관심을 가져볼 수 있는 그런 계기는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 가져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LG그룹주의 분위기가 물론 그 안에서도 좀 다르긴 하지만 LG전자 흐름 좋고요. LG도 오늘 장의 분위기 좋았고 관심이 뜨겁습니다. 2023년에 그 안에서 우리가 꼭 봐야 되는 종목이 있다면은 뭘까요? 네, LG그룹의 성장 두 축은 배터리랑 전장이죠. 그렇죠. 네, 진짜 이 두 개는 뭐 그냥 계속. 네. 그러면 전장이라고 하면은 당연히 이제 LG전자일 거고 이제 신규로 작년에는 수주받은 게 있죠. 전장에서 27조 원이었는데 올해는 한 30조 원이 전망되고 있어서 작년보다 한 10% 신규로 또 수주를 받을 것으로 전망이 되는 부분이 있고 그럼 배터리 쪽은 뭐 LG 엔솔, LG 화학이 있는데 또 최대 주주죠. LG 화학. 또 그 부분에서 올해 양극재 생산량이 작년 대비해서 한 50%가량 증가할 것으로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시장에서는 또 셀도 좋긴 하지만 또 소재가 어느 때보다 좀 더 부각되고 있음을 봤을 때는 좀 LG 화학도 좀 계속 관심이 필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배터리랑 전장이 지금 이 LG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그룹주들을. 예전에는 뭐 스마트폰 가전이라 했지만 지금은 워낙 확고하죠. 그렇기에 LG화학과 LG전자를 꼽아주셨고 김미수 대표님 마지막으로도 투자자분들에게 조언을 해주신다면요. 이 LG와 관련해서. 그냥 LG화학입니다. 그냥 LG화학입니다. 2차 전지 화학 네. 딱 축으로 맞춰 있으면 이쪽이 제일 좋을 것 같고요. 또 지주사입니다. 지주사 관련돼서 요즘 비상장 회사가 가치를 뿜뿜 하면서 움직이는 회사들을 보게 되면 이쪽을 잘 포인트를 맞춘다. 지주사 어디죠? 에코프. 네. 거기까지만 하고요. 네. 상대적으로 CJ가 올리브영 IPO와 함께 재부각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시장 가치만 따져도 4조 가까이 얘기를 할 텐데 100% 지분 갖고 있다 보니까 이게 반영되는 쪽으로 보게 되면 CJ는 지금 시총 봤었을 때 2조 7천억이다 보니까 네. 상대적으로 비상장 회사의 가치를 좀 덜 반영한 거 아니냐라는 쪽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주사 이야기하시면서 CJ까지 꼽아주셨는데 아니 이러나 저러나 LG화학이다라고 했는데 LG 엔솔은 왜 안 나와요? LG 엔솔은 그냥 LG... 이사님께서 얘기하셨기 때문에 제가 굳이 또 한 번 더 얘기할 필요가 없지 않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네. 아니 뭐 좋은 거 또 들으면 더 좋으니까요. 네, LG화학이다. 그리고 LG전자, LG엔솔, 지주사, CJ까지도 같이 관심 가져보자 이야기해 주셨어요. 오늘 세 가지의 특징주로 시장을 쫙 분석해봤고요. 두 분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